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저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반대로 저 사람은 배운 것 하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데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만 향기가 나는 사람. 나이 85이 되어 돌이켜보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배우는 지혜와 인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못 배웠다는 말을 학교 공부를 못했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음 공부가 덜 된 티를 낼 때 그 상처는 더 깊고 아팠습니다. 옛 현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지식보다 더 경계하고 갈고 닦아야 할 것, 나도 모르게 못 배운 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아프지만 꼭 필요한 5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나가는 동네 복지관에 강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이신데 늘 옷차림도 화려하고 목소리도 크셔서 어디에나 눈에 띄는 분이죠. 그분은 본인이 아는 것도 많고 자식들도 다들 잘 나간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점심 특식을 대접한 날이었습니다. 다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강 여사님만 유독 큰 소리로 불평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가 너무 질기잖아. 나라에서 돈 받아다 하면서 이따위로 만드나?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인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밥을 다 먹고 자리에 앉아서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회원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양반 말이야, 지난번에 아들 차 타고 왔다는데 그거 다 빚이래. 내가 들었어. 이것이 두 번째 특징, 험담과 가벼운 입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오면 칭찬 대신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집니다. 어휴, 그 나이에 무슨 그런 빨간색을 입었대? 촌스럽게. 이것이 세 번째 특징, 서슴없는 비난과 지적입니다. 그분의 그 뾰족한 말과 퉁명스러운 태도, 그것은 본인이 많이 배웠고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인품의 모자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섬찟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60대 초반이었을 때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속상한 일이 있어 너만 알고 있어라 하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동네방네 다 퍼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 가벼운 입에 배신감을 느끼고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진심으로 베푼 친절에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때의 그 허탈함,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차가운 배신감. 나는 걱정이 되어 한마디 조언을 했는데 당신이 뭘 아느냐며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마음 공부가 덜 된 사람들과 얽혔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남의 말을 쉽게 하고, 왜 그렇게 상대를 깎아내릴까요? 8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그 이유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 그들의 내면이 가난해서였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가난하니 아무리 감사를 부어줘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을 깎아내리고 험담함으로써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열등감의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결국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모든 행동은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들 내면의 아픈 비명소리였던 겁니다. 진짜 배운 사람, 즉 인품이 갖춰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치 잘 익은 벼와 같습니다. 속이 꽉 찰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지를 알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남의 아픔에 함부로 입을 대지 않으며 따뜻한 말로 상대를 세워줄 줄 압니다. 결국 못 배운 티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 존중, 겸손 이 세 가지 마음 공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 나는 배운 어른이 되기 위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말이죠. 복지관의 강 여사처럼 무료 점심을 먹으면서도 고기가 질기다고 타박하는 마음. 자식이 용돈을 주면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불평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아버지이다. 감사를 모르면 그 어떤 좋은 인연도 그 어떤 행운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이자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식당 종업원에게도, 버스 기사님에게도, 심지어 며느리의 서툰 음식에도 애썼다.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많이 배운 어른이라는 증표입니다. 둘째, 입이 가볍고 험담을 즐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뒷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뒷말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남의 비밀을 옮기고 그 사람 알고 보니 그렇더라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내 인격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험담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함께 험담하는 사람과 끈끈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남의 험담을 가져오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당신의 험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크라테스의 3가지 걸음망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사실인가? 선한가? 유익한가? 이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내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험담을 시작하거든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서요 하고 화제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입은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셋째, 비난과 지적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명분으로 상대에게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하는데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지혜를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거나 그저 따뜻하게 들어줄 뿐입니다.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며느리가 음식을 짜게 했어도 이게 뭐냐? 고 비난하는 대신 다음에는 물을 조금만 더 부으면 딱 좋겠다. 애썼다고 말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나의 따뜻함을 나누어 주세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 곁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넷째, 말을 끊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것은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아주 흔한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게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대화의 주인공을 가로챕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독점하려는 욕구는 앞서 말한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죠. 대화의 황금 비율은 듣기 7 말하기 3입니다. 내가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이 2마디, 3마디 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배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친절에 인색합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못 배운 티는 거창한 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는 것.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는 것.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고도 미안합니다. 소리 없이 횡하니 가버리는 것. 그 사람의 인품을 보려면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3마디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처럼 아끼고 또 가장 흔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품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 둘째, 험담과 가벼운 입. 셋째, 서슴없는 비난과 지적. 넷째, 말을 끊는 자기 자랑. 다섯째, 작은 친절에 인색한 모습. 이 5가지를 듣고 보니 결국 한 가지로 통합니다. 내 마음 밭이 얼마나 척박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들을 손가락질하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 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와 가시덤불로 황폐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닮으려 노력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비난이 아닌 칭찬으로, 험담이 아닌 격려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얼굴은 비로소 80, 90이 되어도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향기로운 어른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당신이 향기 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버리거나 혹은 실천하고 싶은 작은 다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말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